안녕하십니까.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수현입니다. 2020년 우리 소방직 공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나는 소방직 공무원 이제 처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우리 초시생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 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재도전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기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학습 방향의 설정 기준으로, 그리고 2018년 이후 변화된 소방직 영어의 난이도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성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의 기준으로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 소방직 공채 우리 각 영역별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죠. 이번에 어휘 5문항, 문법 2문항, 생활영어 1문항, 독해 12문항인데 어휘에 속해져 있는 5문항 중에서 순수 어휘형이 1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형에 가까운, 즉 단순 암기력이 아니라 내가 문장과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과 그 다음에 빈칸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력을 기반으로 하는 독해형 어휘가 4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휘에 5문항, 독해 12문항 해놨지만 우리가 독해형 4문항의 어휘를 독해에 포함시켜서 16문항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소방직 합격을 위해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이다? 역시 독해이다. 그래서 독해에 집중적으로 훈련과 학습을 잘 받으셔야 한다.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초시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재도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모두 명심해야 될 건, 우리가 기존의 어휘는 단순 내가 어휘 단어를 암기하고 있느냐만 테스트를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단문에 가까운 독해 지문을 가지고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하는 어휘 문제는, 첫 번째 어휘 암기력에 속하는 건 기본적인 우리 긴급, 소방 긴급 상황에 속하는 단어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문장 차원에서 지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과 함께 빈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평가하는 건 독해의 논리력이에요. 그래서 논리력이 내가 평가되는 기준은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법은 독해 밑줄형 역시 똑같이 2문항 출제되었는데 우리 늘상 나오는 준동사, 접속사, 관계사, 그 다음에 수일치 문제, 동사의 종류의 usage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난도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어 문장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의미 추론해 보세요 라고 아주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독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2문항 독해 빈칸형 4문항까지 합쳐서 맥시멈 16문항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주제, 주장, 요지를 물어보는 전체 문제 3개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대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 한 문제에 출제된 내용을 집어치는 세부적으로 강조된 것들을 찝어서 당신은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세부 능력 파악인 거예요. 그러면 요 3문항, 1문항, 4문항을 제외한 이 모든 빈칸 문제, 지시온 추론 문제, 문장 배열, 삽입, 삭제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의 논리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다른 질문 유형으로 물어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독해력 중에서 논리력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단순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는, 더군다나 그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찾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정말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독해 이론을 학습하시고 훈련이 병행되어져야만 우리가 소방직 합격의 열쇠인 영어에서 독해 과목을, 영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빈칸, 연결어구 빈칸 해서 빈칸 3문항, 그 다음에 난이도 낮은 지시어 추론 문제, 그 다음에 보통 배열, 삽입, 삭제가 나오는데 이번엔 삽입이 나오지 않고 배열이 2문항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지금 소방직 공채가 제 촬영 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전날 있었는데 여러분의 카페에서 올리신 글들을 보면 난이도 있는 것들 중에서 요 논리 문제가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학습과 훈련이 독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얘는 초단위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답이 지문 안에 단어로 존재한다. 그것을 해설 기출,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저런 강좌를 선택해서 내가 학습을 해야 한 번에 끝나는구나 라는 걸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번 동의어 문제는 순수 그냥 우리가
어휘형 문제라고 할 수 있고 imprecise는 사실 해석하기 전에 바로 가셔서 inexact 찾아야 하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어휘 단어이자 독해 단어로 충분히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면 어쨌든 살펴보도록 합시다. Predicting natural disasters like earthquakes in advance. 그러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을 in advance,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럼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휘이기는 하지만 요렇게 어휘가 빈칸으로 됐든 밑줄이 됐든 이건 해석력과 함께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여기 because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because는 그렇죠.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 결과, 순접의 관계이라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생기게 되는 결과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가 하나 생겼죠. 그죠? 나머지 빈칸에 accurate, 정확한, implicit, 암시적인, integrated, 통합적인 모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devastate도 우리 기본적으로 소방은 공채건 경채건 간에 긴급 상황에 대한 단어들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섭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 devastate, 무엇을 황폐화시키다, 파괴하다류의 단어이고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단어입니다. 그럼 devastate 사실 destroy 해서 한 1초, 2초 사이에 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기출 해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The rapid spread of fire, 화재의 급속한 확산과 발코니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연기가 2014년에 멜본에서 있었던 라크로스 빌딩의 화재를 끔찍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런던에서 있었던 그랜펠 타워 인포, 좀 어렵긴 한데 역시 화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런던에서 있었던 그랜펠 타워의 화재를 우리에게 또한 상기시켜줬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remind A of B 이래서 동사의 usage에서 역시 중요한 단어, 독해 단어, 문법 단어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러한 catastrophe 역시 너무 중요해요. 재난, 재앙이 72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그래서 거의 1초, 2초에 답 찾으셔야 되는 단어, 역시 빈출되는 단어. 나머지 derive, 무엇을 끌어내다, deploy, 배치하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deviate, 어디에서 벗어나다에서 일탈하다까지, 그리고 우리 destroy, 파괴하다,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 역시 catastrophe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늘상 나오는 단어들이다. 그다음에 3번에 빈칸으로 출제가 됐군요. 보세요. Firefighters are people whose job is to put out fires and blank people. 이것도 역시 한 3초짜리. 소방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일이 put out 하면 역시 아셔야 되는 구동사. 말 그대로 out이니까 밖으로 무엇을 내놓다. 플러스 우리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불을 끄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구동사예요. put out, 불을 끄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일이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 가서 그렇죠. rescue, 구하다, 구조해주다. 바로 가서 답 찾으실 수 있는. 나머지는 in danger, 위험에 처하게 하다. in peril, 위험에 처하게 하다. 이것이 똑같은 유의였고요. 그 다음에 recommend, 추천하다, 권고하다. 이것이 난이도 낮았군요. 그래서 3번의 정답 3번.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Besides fires. 이제 요런 것들이 사실 문법으로 보면 beside, besides 이렇게 해서 우리 헷갈리는 전치사.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로 보면 besides,가 여러분이 그냥 어휘상으로는 뭐뭐 외에도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대적 능력 파악. 그 다음에 세부적 능력 파악.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논리력 파악에서 우리 besides,는 뭐뭐 외에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한테 뭔가요? 그렇죠. 나열의 논리관계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장 배열, 삽입, 삭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5초 안에, 10초 안에 풀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besides fires, 화재 외에도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구하고 동물들을 구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나 무너진 건물이나 아니면 멈춰버린 엘리베이터나 다른 비상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3번.
그 다음에 독해를 가보도록 합시다. 4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수강생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다르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30분 안에 내가 다른 여타의 암기 과목에서 시간을 가지고 와도 30분 안에 독해가 12개에서 16개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긴장도 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20문항을 다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독해의 공부 방법은 예전에 이제 18년 이전에 난이도가 낮았을 때는 단순히 단어 조금 외우고 내가 구문 조금 배워서 해석해낼 수 있으면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아주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지만 18년 이후에 소방직이 요렇게 그다음에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올해 출제된 경향으로 봐서는 아주 이제 명확하게 나는 시험의 난이도를 이 정도로 유지할 거야. 너 이만큼 공부해야 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우리가 독해에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출 해설 강의이지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글을 전체적으로 즉 내가 주장하는 바를 딱 한 문장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하는 바를 제대로 찝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글을 논리적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현 독해의 추세는 전체적인 영역별로는 어휘의 난이도와 문법의 난이도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용 영어 쪽으로 가니까. 근데 독해의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독해의 이론 과정을 선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 논리라고 하면 내가 막 추론하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막 이렇게 추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출제가, 독해에서 출제가 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빈칸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배열하세요, 삽입하세요, 삭제하세요 라는 질문 유형으로도 출제가 되고 난이도가 훨씬 높은 시험에서는 추론을 해보세요 라는 것도 나오지만 우리 공무원, 소방공무원에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내가 빈칸 문제 배열, 삽입, 삭제의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건 당신의 논리력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 교수님의 의도인 거고 나는 수초 안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빈칸을 교수님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아무데나 뚫어놓지 않아요.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빈칸은 출제되는 것이 4군데밖에 없어요. 따라서 답도 우리 가장 커다랗게는 2개, 나머지 짜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배열하세요. 딱 3개의 원칙으로. 삽입하세요. 3개의 원칙으로. 삭제하세요. 딱 3개의 원칙으로. 더군다나 답이 지문의 단어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연하게 해석을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 다 들여서 과연 합격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물음표인 거죠. 그죠? 그럼 보도록 합시다. 내용 빈칸이에요. 그럼 빈칸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빈칸에 나온 내용은 내가 보기항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어딘가에 그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성과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봅시다. 구경하는 거예요. Well-known speaker, 잘 알려진 연사가 그의 세미나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20의 지폐를 홀딩업 손에 이렇게 치켜들고 시작한 거죠. 200명이 들어가는 그 실에서 그가 Who would like this $20 bill? $20 원하는 사람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고 I'm going to give this $20 to one of you. 당신들 중에 한 명에게 제가 $20를 드리겠습니다. 연사가. 근데 let me do this first. 우선 제가 이걸 좀 하죠. 라고 했어요. He proceeded to crumple the dollar bill up. 그럼 여기서 crumple 하는 거는 막 구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 문제가 지금 어휘가 아니고 뭐예요? 독해예요. 빈칸이에요. 논리 문제예요. 모르는 단어에 해석이 안 되는 곳에 막 이렇게 허부적 팍 이렇게 익사하지 마시고 어딘가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빈칸의 위치를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볼게요. $1, $20짜리를 제가 막 우선 꾸겨보겠습니다. 여전히 원하시는 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여전히 들고 있고 그래서 연사가 하는 말이 자 여러분들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해서 우리 문법 용어를 잠깐 빌리자면 부사절이 나왔죠. 그죠? 독해의 용어로는 종속절, 주절 나왔는데
직접, 양보, 대조의 종속절과 주절이 나왔어요. 그럼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내가 돈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럼 여기서 no matter what has happened or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발생했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어때요? 빈칸 문제는 단어 넣고 단어 먹기예요.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돈에 무슨 짓을 할건 you still want it. 그것을 당신은 원할 것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Because 왜냐하면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내가 돈을 확 구겨버렸다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 했죠. 우리 빈칸의 위치 4개는 GS, 순접 역적, 플러스 마이너스, 원인 결과 4개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외에 빈칸의 문제가 나왔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수년간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온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전략이기 때문에 오류도 없고 오차도 없고 예외사항도 없다. 그럼 여기에서 because를 읽으면서 그냥 일반 학생들이라 하면 그것은 가치에 있어서 감소하기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원합니다. 그냥 내려갈 거예요. 근데 독해 수업을 제대로 받은 학생이다. 그럼 이걸 보면서 원인 결과 더군다나 역접 대조까지 나왔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구나. 여기에 단어를 들고 어딘가에 쑤시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볼게요. 여전히 20달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흑투성이가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결정 때문에 그다음에 come one's way, 닥치다. 어떤 일이 닥치다라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비유적인 돈을 구겼지만 여전히 20불이라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에다가 대고 우리가 무가치하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no matter what has happened, no matter what I did 똑같은 거죠. 그죠? 단어 놓고 단어 먹기다.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 있었건 무슨 일이 발생하건 you will never. 그럼 여기에 난도 하나 높이신 건 뭘로? 부정. never. 그럼 그 다음에 그대로 무슨 단어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decrease in value를 복양해서 찾아. 그거랑 똑같은 단어를 찾아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논리력 테스트 원인, 결과, 순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하고 그걸 까먹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decrease in value랑 똑같은 단어 찾아봅시다. 보기하게 lose your value, 당신의 가치를 잃다.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의 이런 독해 우리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략 수업에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걸 해석해서 이제 빈칸에 막 넣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시간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번에 suffer injury, 부상을 입다. 언급액수죠. 3번에 raise your worth, 당신의 가치를 증가하다. 이건 안 되죠. 그죠? 잘못 언급이고. 그 다음에 forget your past, 당신의 과거를 있다. 이런 내용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단어 놓고 단어 먹기다. 독해 수업을 제대로 된 걸 수강을 하시면 이게 초단위로 끝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내용 빈칸 바로 나왔군요. 또 하나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이 초시생들은 저렇게 이렇게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내가 소방직을 한번 도전해 본 학생들이라면 더 많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본인이 시험장에 가셔서 열심히 해석하셔서 쑤셨죠. 그게 아니고 여기 화면 보시면 어떻게 써 있어요? 노랑이 같은 부분인 거죠. 여기에 이렇게 보라돌이로 분홍돌이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논리력을 물어보는 거지 막연하게 해석해서 쑤셔보고 되는지 추론하세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볼게요. 5번도. Thunberg 16. Thunberg라는 어떤 여자가 16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who are protesting climate change. 역시 protest, 항의하다. 아셔야 되는 단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항의하고 demanding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blank. 그 다음에 정부, 전 세계의 정부들에게 뭘 하라고 요청하는. 뭘 하라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찾는 게 아니에요. 복양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수업이 훈련이 되시면 2018년 8월에 구체적인 우리가 시간대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시작이다? 구체적인 진술, specific statement가 시작되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어디가 뚫렸다? general statement가 뚫렸다. 그러면 general statement, specific statement로 여기에 밑에 어딘가에 표현을 가지고 넣으라라고 하는 GS 역시 순접에 해당하는. 그럼 볼게요. 18년 8월에 덤버그가 학교에서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의회 건물 앞에서 항의하기로 결정을 했고 She wanted to pressure the government. 누구 나왔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주 독해가 수다 그러면 pressure, 목적어, 투동사, 목적어가 투동사 하는 거에 압력을 가하다 막 이런 거에 별땡 쳐놓고 외우시는데 그러면 내가 소방직 공무원이 한 번에 안 돼요. 우리가 젊은 청춘은 내가 소방직 공무원에 도전해보는 거, 젊은 날의 도전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만 이게 1, 2년 안에 끝나야지 막 몇 년 동안 할 수 없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그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러면 요거만 rephrase, 즉 말이 바뀐 거죠. demanding이 뭘로 바뀐 거예요? pressure 한 거예요. demand 요구하다죠. 그럼 요거는 압력을 가하는 거니까 요구하다죠. 정부한테 뭐 하라고? 요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저 지구 온난화와 싸우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해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뭘 해라라는 거죠. 액션을 취해라. 그럼 여기 do something more specific에 해당하는 단어 유의어 찾아보삼 하는 논리력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do something more specific, 구체적인 걸 해내다. 그럼 fear the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이번 give free speech, 자유연설을 해라. save more money, 돈을 좀 더 저축해라. 4번에 take more action, take action 취하는 거. 더 많은 행동을 해라.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do something more specific을 보고 take more action 가는 거는 뭐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테스트하는 거다?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나머지 가볍게 해석해 드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덤버그에 조인해서 같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무리가 커짐에 따라서 그녀는 프로테스트 항의를 매 금요일마다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것의 목표를 충족시킬 때까지 매 금요일마다 만나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항의가 Fridays for Future, 대문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유명사로 매 미래를 모아 금요일 뭐 이런 건가 봐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요런 거라고 알려져 있었고 근데 덤버그가 그녀의 항의를 시작한 이후로 약 6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카본 풋프린트 이제 본 수업에서 이런 것들도 내용들도 쭉 해드릴 거예요. 2050년까지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eliminate, 너무 중요한 단어, 어휘 단어, 우리 독해 단어 제거하다죠. 제거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빈칸 문제 복양의 답이 있다. 지문의 단어로 존재한다. 지문의 단어로 존재한다. 지문의 어떤 논리? 딱 4개밖에 없다. 그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독해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뭐가 나왔냐면 불일치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뭐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당신은 내가 강조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 불일치도 일치 불일치도 나오는 거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그거 보고 열심히 마킹해 놓고 보기항이랑 지문이랑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무런 독해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읽죠. 해석하고 막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본인이 기억해서 또 보기항 읽어보고 기억이 안 나면 또 올라갔다가 아니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보기항 보고 이게 말이 되는지 내 상식선에서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말해서 찍게 되고 그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봅시다. 우리 내용 일치 불일치는 나오는 곳 3곳을 기준으로 지문의 그 단어와 보기항의 그 단어가 똑같이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물어보는 게 내용 이렇게 해놨지만 그 강조 표현들이 제대로 잘 맞춰졌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석 능력이 아니다. 얘는 그림 맞추기다.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라고 돼 있느냐? 별땡이 별땡으로 돼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맞춰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Dear Sales Associates, 무슨 영업사원들에게 편지인가 봐요. 가장 최근에 브룩타운 위클리, 옆으로 누웠죠, 그죠? 무슨 잡지 이름인가 봐요. 여기에 최신 판에서 with a misprint, 우리가 미스했다는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를 가졌다는 거죠. 오타를 가지고 광고가 실렸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군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면 나중에 내가 훈련을 좀 받았다라고 하면 요런 거 이제 방향 단어들 별땡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브룩타운 위클리에 listed the end of a half price sale as December 11 instead of December 1. 나 시험 문제 낼 거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instead of, not A but B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막 배우실 거죠. 그러면 12월 1일이 아니라 며칠로 기재가 돼 있다? 11일로 우리가 반가의 할인 행사를 하는데 반가 할인 행사는 이제 마지막 날이 1일이 아니라 11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잠깐 정도 나갑시다. 여기에서. 며칠까지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1일까지 하는 건데 여기 브룩타운 위클리에 잘못 나와서 11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역시 숫자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다음에 correction 수정이 will appear in the paper's next issue.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별등이 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훈련을 받으시면. 다음 호에 기재가 되겠지만 그러면 역접의 부사절, 그죠? 역접대조 역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다. It is to be expected that not all of our customers will be aware of the error. 근데 우리 요 기재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객들 모두가 다 이 잘못을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therefore 따라서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만약에 셔퍼들이 12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할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선 first,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원인,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쿠폰 10% 쿠폰을 제한하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of any item. 요거 이제 최상급으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They wish to purchase either in the store or online. 그것이 상점에서건 온라인상이건 구매를 원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10%를 구매해라. 이렇게 됐군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별땡된 데들이 보기항이랑 맞춰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춰봅시다. 우리 1번 브룩타운 위클리의 잘못된 인쇄 광고가 잘못된 어디 나왔어요? 미스프린트 나왔죠. 1번. 맞고 반값 할인 행사 마감일은 12월 1일이 아닌 12월 11일이다. 에휴 숫자 100%. 거꾸로 난 거죠. 12월 11일이 아니라 12월 1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났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이고 3번에 다음 호에 정정된 여기 correction 났죠. 그죠? 어디에? next issue에. 그래서 3번 올바른 진술이고 4번에 10% 할인 쿠폰은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의 최상급 100% 시험 문제.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전체를 막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시험 영어예요. 그 중에서 소방직 시험 영어예요. 그 중에서 독해 영역, 어휘 영역, 문법 영역, 생활 영어 영역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된다. 선생님 저는 이제껏 공부 영어 완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제대로 시작해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하셔야 끝나는 게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 주제 나왔어요. 전체 물어보는 거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대충 해석만 해도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역시나 전체 물어보는 거에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요약 이런 거 다 당신은 대의적으로 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메인 아이디어임을 보여주는 시그널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그널들을 통해서 찾거나 아니면 패턴을 통해서 초단위로 답을 찾거나 세 번째 언어 논리를 통해서 답을 순식간에 찾으시는 방법이 이 주제를 물어보는 걸 초단위로 답을 찾는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제라는 걸 물어봤을 때 막 해석해서 복양해 가서 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그널 단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패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언어 논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10초, 15초에 답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볼게요. Weather plays a big part in determining how far and how fast the forest fire will spread.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날씨라는 것이 우리 how far and fast the forest fire, 산불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낸대요. 그럼 지금은 이게 그냥 해석하고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독해 이론을 하시고 나면 얘는 누구예요? G예요. 이제 general statement, 일반 진술문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문의 생김새는 가령 난이도가 낮다. 그럼 여기에서처럼 일반 진술문, 구체적인 진술문.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첫 문장, 나머지가 모두 다 디테일. 한 10초짜리 되고요. 아니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general statement인데 좀 추상적이에요.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나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요. May 9th 시그널 단어 보여주셔서 내가 잠깐만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디테일 가줄게.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요가 May 9th. 얘는 첫 번째. 선생님 그게 뭐야?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셔야지. 그죠? 이 시간에 다 다룰 순 없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general statement다. 그럼 요건 거예요. 그럼 읽는 방법은 어떻게 선생님 10초 안에 끝내요? 15초 안에 끝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진술물이잖아요. 이게 뭐 추상적으로 한 개도 저게 무슨 소리? 이건 아니죠. 우선 날씨가 우리 산불 화재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일 뿐이니까 나 다 읽어요. 천천히 읽어요. 빨리 띄엄띄엄 읽어요. 빨리 띄엄띄엄 읽고 땡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periods of drought, drought 가뭄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죠? 가뭄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그렇죠. 딩동댕이죠. drought죠. 그렇죠? 웨더죠. 웨더. 그럼 가뭄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산불 화재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풀이나 요 식물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또 아무것도 아닌 거. 저를 오늘 처음 만났다. 선생님 하시는 분들. 5월소가 뭡니까? 또한 이름은 아직 갈 길이 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좀 공부하셔야 돼요. 5월소가 뭡니까? 독해 시간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열이에요. 그럼 다시 대답해 볼까요? 주제의 나열라서 얘네 다 뭐예요? 디테일 단어들이요. 가령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0.1초도 고민 안 하고 만약에 보기항이 영어로 나오면 한국말이 나와도 해석하시지 말고 바로 제껴야 되는 디테일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누구예요? 이거예요. 그럼 읽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도 또 뭐 나왔어? 여기에도 또 요 오일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번호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바람이 산불의 확산에 또한 원인이 된다. 이런 건 나중에 너무 중요한 독해 단어, 문법 단어, 어휘 단어, contribute, 보면서 기여하다도 있지만 원인이다라는 뜻. 그 다음에 야외에서의 기온,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습도의 양도, 산불을 통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하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시험장이면 벌써 가서 답 찾아야 되네. 왜냐하면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전체 주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볼게요. 연료와 산소와 열원이 화재가 이제 불을 태우기 위해선 존재해야만 하는데 연료의 양이 산불이 얼마나 오랫동안 빠르게 태울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볍게 많은 거목들, 덤불들, 무슨 솔잎들, 그다음에 그라스 풀들이 숲의 화재를 위해 abounding 역시 어휘 단어, 독해 단어. abounding 풍부하다 아셔야 되는 이제 수업 시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그래서 flash fire, 그럼 flash 하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화재가 요 건조한 풀이나 덤불이나 아니면 작은 가지에서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빠르게 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이그나이트 소방에서 너무 중요한 이그나이트 점화시키다 불을 붙이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더 큰 나무에서 더 많은 연료들에 불을 붙이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중요치 않아요. 뭐 물어봤어요? 나한테 주제 물어봤어요. 시그널 단어로 패턴으로 언어 논리로 빨리 답 찾고 가셔야 돼요. 그럼 뭔 거예요? 날씨가 우리 산불이 얼마나 오랫동안 멀리 번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만 답인 거죠. 바로 가서 답 찾아봅시다. 산불 확대 요인이죠. 어이, 우리 뭘로 보고. 이번에 다양한 화재 유형 안 나죠. 언급 X, 산소, 신속한 진압 방법 이런 거 안 나죠. 그죠? 언급 X, 네, 이런 것들이 어느 별에서 오는지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할 거예요.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이런 거 안 나죠. 그죠? 언급 X. 그래서 7번의 정답 1번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지 문제. 요거는 이제 7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죠. 왜냐하면 아까 거는 GS 요런 걸로 갔지만 여기에서 이제 언어 논리로 갔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구경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마도 살면서 한 번은 이런 상황에 처했었을 것이다. 그 상황이라 함은 has an urgent task to do.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에 head on,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he or she postpone working on this task for as long as possible. 가능하면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것을 postpone 역시 어휘 단어 우리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건 이제 수업 시간 통해서 정돈 잘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레이 바삐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논리상. 그러면 도전하지 않고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빨리빨리 안 해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연기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까지만 읽으면 유지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떻게 한다? 긴급한 일이 있는데 안 하고 미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뒤에 The phenomenon described here is called procrastination. 근데 여기에서 묘사된 그 현상이 그럼 여기 사실 더, this, 뭐 these, those 요 단어 때문에 여긴 디테일이 되는 거고요. 이제 토픽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procrastination. 우리 어휘 단어, 독해 단어. procrastinate는 뭔가를 미루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 포스트폰이랑 비슷하게 여긴 꾸물거리다, 미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거예요. 근데 unlike many people got used to believing procrastination is not laziness but rather a psychological mechanism. 지금은 여러분들이 unlike 하면 뭐예요? like 뭐뭐처럼, unlike 뭐뭐와 다르게 여기서 머물고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주제를 내가 10초 안에 15초 안에 찾고 싶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실 여기에도 별땡이 빵. 뭐가 되냐면 비저자 의견과 다르게 저자의 의견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지금은 깨닫는 시간이다. 오케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르게 우리 꾸물거미라는 건 laziness. 아, 이 사람이 그것도 나레이 바삐구나. laziness. 게으름이 아니다. 그러면 게으름 우리 무슨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우리가 토픽을 찾으면 이제 독해 이론 과정으로 가시면 토픽을 찾고 방향 설정하는 거 배우실 거예요. 그럼 안 읽어봐도 이 글을 쓴 저자는 procrastination, 꾸물거림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본 거예요?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래잖아. 나레이 바삐잖아요. 뭐다? psychological mechanism에 대놓고 플러스 안 했지만 방향을 역접으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볼게요. 그럼 꾸물거림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비팩트예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뭘 하는 수단, 기제냐면 to slow you down and give you enough time to sort out your priorities. 너무 중요한 단어는. 당신의 우선순위를 sort out, 역시 분류하다, 정하다. 너무 중요한 어휘 단어. 우선순위를 정할 충분한 시간. 아니면 정보를 모을 충분한 시간. 뭐 하기 전에 for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말을 찾아내. 우리가 목이 팍 이렇게 뛰어들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당신을 천천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그러니까 방향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그럼 답은 procrastination은 마이너스가 아니야. 답 나왔죠. 그죠? 더 가봅시다. thus 따라서 이렇게 나왔어. 시험장에 가시면 정확하게 비팩트 팩트 어디가? 저자 의견, 메인 아이디어. 끝난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nstead of, 이 사람의 글투는 나레이 바삐 이런 것도 이제 배우셔야 돼요. Instead of blaming yourself for procrastinating. 그럼 꾸물거린다고 스스로를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You might wanna embrace it. 즉, 그 꾸물거림을 embrace. 역시 어휘 시험 단어, 독해 단어. embrace는 포용하다라는 거,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욕하지 말고 네가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적어도 때로는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노랑이 메인 아이디어. 뭐 꾸물거림은 마이너스가 아니야. 좋은 것이요. 이렇게 됐죠. 답 찾아봅시다. 8번에 stop delaying work. 일 미루는 걸 멈춰. 우리는 미루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되죠. 그죠? 잘못 언급. 그 다음에 이번에 procrastination은 it's not a bad thing you have to worry about. 당신이 걱정해야 되는 나쁜 건 아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대로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도전이라는 것은 help you fix a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안 나죠. 그죠? 언급 X. 4번에 categorize your priorities. 여기 사실 관계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죠. 여기. 그 다음에 priorities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디테일 단어로 사실 해석 안 하고 가셔도 되고 이제 조금 더 배우시면 잘못 언급 언급 X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8번의 정답 2번 요지 푸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기들을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 부담스러워 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장 삭제, 삽입, 배열 문제. 아주 전형적인 빈칸과 함께 논리력 파악 문제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문장을 삭제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어머 선생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십몇 년을 계산기만 두들겼어요.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많은 합격생들이 수두룩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진정한 독해. 문장 삭제다. 그럼 기본적으로 논리력을 평가하는 건데 삭제는 이제 출제 방식이 난이도가 낮으면 방향으로 가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건 좋은 거지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좋고 하는데 너무 힘들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제낄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제끼면 되는 거예요. 역접의 연결어구가 없는 이상. 아니면 특정 토픽을 갖다 놓고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출제되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나는 출제 방식에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소셜 미디어는 support people to communicate or to participate in social networking. 소셜 네트워킹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정의가 돼서 정의되는 대상은 토픽이다. 근데 여기에서 support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support 문장 지금 삭제예요. 그럼 저거 유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럼 수업 시간에 help예요, plus예요 이렇게 대답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플러스. 그럼 안 읽어봐도 이제 끝났어요. 뭐예요? 뭐 찾으시려고 빛의 속도로 막 뛰쳐내려가야 돼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마이너스 있는지 찾으려고 뛰쳐내려가시면 돼요. 볼게요. 다시 얘기해서 나 부연 설명할 거예요. 그럼 부연 설명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 상에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 똑같은 얘기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얘기해서 allow social interaction,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어떤 웹사이트도 다 뭐다? 소셜미디어. 같은 말이군요. 그죠? We are familiar with almost all social media networking sites such as Facebook이나 트위터와 같은 모든 소셜 미디어 네트워킹에 우리는 익숙하고. It makes us easy to communicate with the social world. 이거 사실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우리가 기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겠지만 조금 틀렸죠. It makes it easy for us to communicate. 그냥 이렇게만 하고 갈게요. 어쨌든 우리가 소셜월드, 사회의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계속 같은 얘기죠. 계속 같은 얘기.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놀아요. 그냥 이 얘기인 거죠. 근데 4번에 it becomes 끝났다. dangerous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뭐예요? 위험한. 플러스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carelessly 어휘 단어, 부주의하게 핸들 어휘 단어 다룬다면 커다란 그 손해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 된다.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X. 그 다음에 10번에 또 논리 문제 연결어 빈칸 가보도록 합시다. 연결어 빈칸도 연결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내는 예전에 뭐 similar 이렇게 나왔어요. 유사하게 이렇게 푸시면 정확도가 떨어지죠. 풀 수 있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죠. 정해져 있다 연결어도 몇 개만 암기하시면 끝난다. 이게 멀고도 험난한 영어가 아니다. 시험 영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보기항을 한번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지 봅시다. 10번에 보기항 먼저 보세요. 1번에 in contrast가 대조적으로 이루시면 안 돼요. 역접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in addition 하면 첨가 나열일 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첨가 나열을 보는 이걸 게다가 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B번을 한번 볼까요? however 역접, furthermore 나열이죠. 더군다나 게다가 이르면 안 된다. 나열이다. 뭔가가 나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therefore 앞이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인 거죠. nevertheless 역접. 오케이. 또 볼게요. 한때는 우리 또 슬픈 얘기 나오네. 모든 저 소규모의 소매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식당이나 뭐 신발 가게 아니면 식료품점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서 사실 누가 나와야 되냐면 끝났어요. 요거 하나 보고 사실 시간 3초 남았어요. 답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 문제니까. At one time이
한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독해 아주 하세요. 독해의 고수다. 그러면 쟤는 과거에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그럼 지문에 in the past, 뭐 at one time, traditionally 어떤 표현이건 다 이제 수업 시간 배우실 거죠.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건 현재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요. 무슨 패턴이에요? 대조 패턴이에요. 답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대조의 역접의 논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어 빈칸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지문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단어도 부담스럽고 해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문제를 푸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독해의 이론 과정, 답을 찾는 과정, 전략 과정들을 다 지나가면 지문을 딱 보면 아 얘는 어떤 질문형 나올 거야. 답은 어떻게 출제될 거야. 오답은 어떻게 출제될 거야. 이게 모두 다 훈련이 될 것이다. 넘사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그럼 한때 자영업자들은 이 자영업체들은 were owned by individuals. 개인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졌다. 그럼 안 읽어봐도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겠어요? 어떤 커다란 대형, 그렇죠? 커다란 대형 업체들.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렇죠? They often gave the stores their own names. 왜냐하면 개인이 이제 가게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이름을 가게에다 붙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시네 커피숍, 뭐 수연이네 커피숍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긴 다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이게 써줘야 돼요. 연결어 논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한테 사업체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소유의 평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업을 잇는 것인데 그것이 몇 세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체들은 used to 이런 것도요. 문법으로 따지면 used to 동사 원형.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느낌이 없으면 뭐뭐 하곤 했다. 너무 슬프죠. 그죠? 써먹을 데가 없죠. 문법도 못 써먹고 독해도 못 써먹죠. used to 이건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었으나 지금은 안 그렇다. 요거 하나 보고도 역접 바로 가서 답 찾으실 수 있는 논리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체들이 도시나 작은 마을 어디에나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탁소, 쌀집, 슈퍼마켓 뭐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렇게 줄지어 서 있었으나 오늘날 안 읽어봐도 used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at one time 얘기하는 거는 대조라는 거죠. 그렇죠? The small independent shops in some countries. 일부 국가에서 이런 독립된 자영업자들이 샵들이 almost all gone. 뭐예요? 사라졌다. 줄지어 서 있었다, 사라졌다. 뭐예요? 역적. 그러면 in contrast. 1번이냐 3번이냐 확인하시고. 그죠? 1번이냐 3번이냐. 가봅시다. 그리고 and big chain stores have moved in to replace them. 거대 체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교체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소규모 독립 업체들은 couldn't compete with the giant chains and eventually failed. 너무 가슴 아프다. 그죠? failed.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까지 있어갖고. 그죠? 그러니까 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망하셨는데 그렇다라고 many owners didn't abandon retail sales altogether. 역시 어휘 시험 단어 독해 단어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요. 근데 포기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망했지만 버리고 포기하진 않았대요. 역시 뭐예요? 역접의 논리 관계. 그럼 A도 역접, B도 역접이 보기항 몇 번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10번의 답 1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휘 갑시다. 어휘. 우리 어휘 시험 아니면 단문으로 출제가 되는 독해로도 볼 수 있고 어휘로도 볼 수 있는 빈칸. 우리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은 기본적인 emergency 상황에서의 긴급 상황에서의 단어들이 반드시 정돈이 돼야 되고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갈 거예요. 우리 여러분한테 요 시간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도전 학생이면 다시 제대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초시생들은 제대로 시작을 하셔야 몇 바퀴 안 돌아요. 한 번에 끝나야 돼요.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 단어나 막 외우고 다니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어 못하면 넌 단어가 모자라서 그래 라고 왜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어만 아무거나 막 계속해서 단어만 하루 종일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 그다음에 불합격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영어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합격이에요.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소방직 영어에 출제되는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학습해서 제대로 푸는 방법을 훈련 받으셔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휘도 아무 어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소방직 공무원 영어에 출제되는 수준의 컨텐츠를 제대로 암기하는 것만 해야지.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어디 가서 막 그 두꺼운 거 다 합격 안 시켜줘요. 시험제 나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제대로 된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볼게요. blank occurs. 언제 발생하네요. 그럼 얘도 논리상으로는 원인,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긴급상황 단어 암기가 돼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foreign object, foreign 하면 외국의 뭐 이런 거지만 여기서는 foreign object, 이물질이 lodges in the throat, throat 하면 목구멍에, lodge는 걸리다, 꼭 박히면 뭐가 발생하냐. 바뀌어서 blocking the flow of, 숨이 안 쉬어져요.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렸어요. 뭐예요? 지식 바로 가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 보기항들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성인의 경우에는 음식 조각이 껴서 어린이아이 경우에는 조그만 거 그냥 삼키죠. 그죠? 장난감 같은 거 삼켜서. 그래서 choking 바로 가서 찾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휘빈칸 또 신나는 어휘빈칸. 논리 문제가 많으면 야호 신이 나야지 두려우면 안 돼요. 뭔가를 뚫어놨으니까 그죠? 비었으니까 무서우시겠지만 제대로 된 학습을 하시면 빈칸 문제가 많을수록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뚫렸어요. 근데 첫 문장이 뭐로 나왔냐면 막반말 나왔어요. 막반말. 명령문 그만큼 세다라는 거죠. Always watch children closely when they are in or near any water. 끝났죠? 빈칸인데 여기 누구 나왔어? when. 이것도 지금 제가 쑥 지나가서 조금 그러시겠지만 when 하면 뭐뭐 할 때죠? 수험생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문법일 때, 어휘일 때, 독해일 때 when은요 달라요. 여기서는 독해 빈칸이기 때문에 원인 결과예요. 원인 결과가 나오면 원인에 뚫리거나 결과에 뚫려요. 단어 놓고 단어 먹기다. 초단이다. 가보죠. 어쨌든 애들이 물에 있거나 물 근처에 있으면 애들을 잘 살펴봐. 잘 살펴보는 거에 유의어 뭐예요? 슈퍼비전 끝났어요. 갈게요.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No matter what their swimming skills are. 그들의 수영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물 가까이 있으면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even kids who know how to swim, 수영을 잘하는 애들도 drown 하면 익사하다예요. 우리 또 아셔야 되는. 익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애가 slip,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 바닥에 넘어지고 의식을 잃고 수영장 안으로 떨어져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 이렇게 됐죠. 그죠? 슈퍼비전. 나머지 모두 다 아셔야 되는 단어들이고. 껌이다. 그렇게 넘사벽은 아니다. 단 내가 제대로 영어 공부를 우리가 영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어는 기타 과목이랑 달라요. 여러분. 기타 과목은 암기 과목이고요. 언어는 외국 언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 암기 과목은 암기하시면 바로 점수가 나오지만 외국어이고 언어인 이 영어는 내가 아무리 시험 범위를 열심히 외운다 한들 나 혼자 답을 찾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중간에 답을 찾는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영역별로 전문적인 우리가 체계적인 제대로 된 시험 영어에 맞춰진 학습과 훈련을 하셔야 된다. 볼게요. 생활 영어. 그죠? 요또 긴급 상황이군요. 119입니다. 무슨 응급 상황이신가요? 차 사고 났어요. 어디 계세요? 모르겠는데 해밀턴 로드 어딘 것 같아요. 누가 다치셨나요? 운전자 중 한 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땅에 누워 있고요. 다른 사람 피 흘리고 있어요. So I need you to stay on the line. 매일 나오는 내용이에요. Stay on the line 하는 거는 계속 전화 들고 계세요. 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쉬었어요. 앰뷸런스 곧 보내드릴게요. 하는 거죠. 그죠? 이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끊지 마세요. 뭐 나왔어요? 1번 바로 나왔거든요. 그죠? 1번. 그 다음에 14번. 우리 지칭어 또 역시. 지칭어는 논리 문제에서 가장 낮기는 한데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때 다른 여타의 것들을 확인하려고 읽으시지 마시고 물어보는 거 그 지칭어가 누군지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막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된다. 볼게요. 런던 소방대가 현장으로 달려갔고 소방대원들이 were containing the incident. contain 또 너무 중요한 우리 소방관. contain 하면 무엇을 담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압하다, 저지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진압하고 있었는데 그때 an elderly man 등장인물 나왔군요. 대명사를 지금 지칭어 하는 거니까 an elderly man
그러면 이 지칭으로 나오는 건 보통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 중에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등장인물 두 사람 나올 거라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러면 이 elderly man, 이제 남자 노인이 approach the cordon. cordon 하면 우리 뭔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이렇게 경계해 주잖아요. 뭐 이렇게 놓고. 그래서 저지선이라는 거예요. 저지선. 비상경계선. 그래서 저지선에 그때 막 불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접근했대요. He told one of the crew. 그럼 여기서 crew 하는 건 소방대원이겠죠. 그럼 그가 소방대원 중에 한 명에게 얘기했다. 그니까 누구예요? 노인 이렇게 되는군요. 자기도 소방대원이었었다라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런던 엑질러리 소방대원 중에 한 명이었고 현재는 94, 나이가 많으시군요. He still remember fighting fires during the Blitz. 그러면 he still 역시 누구예요? 노인인 거죠. 그죠? 여기 폭격이에요. 공습이요. 그래서 공습 동안에 화재와 싸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런던은 in a row 연속해서 57일 밤 동안 폭격을 받았던 때를 끔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asked the officer니까 여기서도 소방대원에게 물어봤다. 노인. 시험장이면 바로 끝나고 가셔야 되죠. 뭘 끝까지 읽고서 그죠? 가봅시다. 그가 어떤 것이라도 도울 일이 있는지 이제 소방대원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the officer 소방대원이 그 당시에는 적절한 응대를 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그 노인이 저지선을 통과하는 걸 도왔다. 그러면 여기 4번은 소방대원. 그죠? 여기만 틀렸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2명 나올 것이다. 등장인물이 나오면 보통 에세이예요. 에세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배우시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5번 보죠. 여러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배열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배열 2개 중에서 요거는 쉬웠죠. 우리 배열도요. 푸는 방법 딱 3개. 그 중에서 여기 난도 낮게 패턴으로 이제 chronological order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 순서 배열이에요. 제가 노란기로 만들어놨지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1941년, 1945년, 요 노랑이 돼야 되는데 45년. 그다음에 어토믹 bom을 터뜨렸는데 3 days later에 another city 히로시마 이렇게 났죠. 끝났죠. 보통 문장 배열해라. 그럼 소방직 독해의 난이도가 막 100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 훈련이 되면 여러분아 얘는 여러분의 합격을 음모하고 흔드는 나분이 아니라 5초, 15초에 풀 수 있는 땡큐인 문제예요. 땡큐인 문제가 되려면 해석해는 내가 요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략 훈련을 하셔야 된다. 볼게요. 출제되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상상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문제나 내지 않아요. 시험 영어예요. 시험 영어. 볼게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이 그러면 요것도 문장 배열인데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험생이라면 제대로 된 독해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시간 순서 배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저걸 2차 세계대전에 이러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수험생이 아니다. 오케이. 일본이 독일과 이태리에 이제 연합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2개의 전선이 생겼는데 유럽 전선과 태평양의 섬 전선 이렇게 됐다. 그럼 A번에 봤더니 3 days later 나왔고 another 나왔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시간이 앞에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1941년 후반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전투에 참여했는데 미국 군대가 2개의 전선 모두에 보내졌고 그럼 41년에서 45년 우리 8월 8시 15분에 미국 군대 비행기가 군용이 drop the atomic bomb over Hiroshima, Japan.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 투하. 그죠? 즉각적으로 8만 명이 사망했고 히로시마는 단순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폭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evaporate 역시 어휘 단어 증발하다, 증발시키다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빌딩의 벽에 있는 charred 하면 검게 그을린 shadow 그늘 흔적밖에 없었고 그러고 다음에 3일 후를 어디에다 붙일까 했더니 여기 another city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dropped bombs on another city. 그럼 여기서 one city가 누구 나왔어요? 히로시마. 여기 나가사키 another city. 그래서 순서는 BCA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 배열. 여러분들 20년 우리 공채에서 여러분들이 16번 어려웠어요. 뭐 이런 거 많았어요. 뭐 하나에 갈렸냐면
아직은 어디다 별땡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독해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요 선생님이랑 한 번도 독해를 안 해봤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디에 밑줄을 긋고 어디에 별땡하는지만 봐도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다가 나오거든요. at the same time을 당신은 나열로서 볼 수 있는 논리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introduction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G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볼게요. 어쨌든 trivial, 그럼 사소한 역시 어휘 시험 단어 독해 단어. 에어컨이나 아니면 신선한 물이 있는 냉장고 아니면 유연한 일정 동료들과의 관계들 뿐만이 아니라 as well as 뭐예요? 나열이죠. 역시 많은 요소들이 사원들의 생산성과 근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시형용사, 명사 이제 이렇게 훈련 받으실 거예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그러면 여기에서 factors 명사 복수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 introduction이에요. 그래서 B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토픽 소개인 거예요. Okay? 가장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가 와야 된다. 그럼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니저, 즉 사장님이다. 사장님. 그러면 C에 갈까 A를 갈까를 막 해석해서 요리 넣고 저리 넣고 이게 둘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리 보고 저리 보고가 아니에요. 뭐가 나왔냐면 at the same time이에요. 해석상으로는 동시에이지만 언어 논리상으로 보면 나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열 적어도 2번 뒤로 가야 되는 애죠. 그죠? 그럼 introduction 나왔고 얘는 나열 2 뒤로 가야 되는 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B, C, A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딸랑 명사 복수형, 그 다음에 토픽 소개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 나열 2 요거 보고 하라는 논리 테스트 문제였다. 볼게요. 어쨌든 사장님들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장님도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요구가 많고 프로는 역시 어휘 시험 단어 뭐뭐 하기 쉬운 거예요. 그들의 책임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등등 요런 짓 하는 사람이라는 거 비밀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보스의 방향이 뭐? 마이너스. 근데 동시에 나열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장님들이 있는데 manage to maintain their staff's productivity high level.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기에 pleasant, 유쾌한 그 다음에 nicely, 친절하게 대하는 그래서 플러스도 있다, 나열투다 이거예요. 쌤, 저는 문장 배열이 문장 삽입이 삭제가 빈칸이 어려워요. 논리력 훈련 받으시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날 수 있어요. 17번 봅시다. 문법. 문법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문법이 두 문항이니까 포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2개 포기하면 몇 점이에요? 10점이요. 저는 꽈락만 면하면 돼요 라고 목표를 정하시면 계속 꽈락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점을 목표로 하셔도 시험장에 가시면 실수 이러다가 80점 나오고 70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라고 요행을 갖지 말고 푸셔야 돼요. 근데 문법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 여기는 볼게요. 주어, 동사, 컴마, 동아ing 나왔어요.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기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여기 컴마 이렇게 나오고 being, pp, by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의미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뭐뭐옷을 여기 또 어휘시 없네요. 라비지 하면 황폐화시키다요. 누구를 어디를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황폐되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황폐되어지는 의미상 수동이고 형태상 라비지 뭐뭐옷을 황폐화시키다. 사명식 완전 타동사인데 목적 없이 전치사 나왔기 때문에 준동사준 분사구문, 분사의 형태 변화, 수동태 맞았다. 문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한정사 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접속사죠. 형용사절 접속사는 어디만 봐야 돼요? 앞, 뒤만 봐야 되죠. 앞에 봤더니 deadly wildfires, 사물이고요. 뒤에 봤더니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 된 마저 하고 싶었는데 뭐가 보였어요? 그렇죠. 컴마 있죠. 계속 정정법으로 넌 쓸 수 없어. 저리 가. which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States and federal authorities, 주당국, 연방당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왔어요? but 등이 접속사 병렬 구조로 주어 동사구, 주어 동사구가 나왔는데
기존에 나는 문법을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 학생은 이거 뭔가요? 거의 조상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동사 ing가 맞아, BPP가 맞아. struggle 하면 완전 자동사로 고투하다, 애쓰다. 따라서 수동태 불가, BPP 안 나오고 비동사 ing 나와서 맞았어. 이러고 끝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point A as B. 그래서 전치사 후에 주어 동사 안 나고 한정사 명사 A를 B로서 지적하다. 올바르게 동사 유시지 되었다. 그래서 틀린 거 2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1번에 We aren't usually excited. excited가 내가 공무원 수험생이다. 뭘로 봐야 되나요? 그쵸? 감정 분사는 뭐만 보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 끝. 0.1초. 그 다음에 a few tricks 이렇게 나왔어요. 뭘로 보이세요? 수식어. 수식어는 수식어 명사 수일치. 기준은 명사, 복수명사, 복수수식어. 수일치 올바르게 잘 되었다. 그 다음에 3번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서 앞으로 두두두두. 주어가 누구예요? one, 단수 명사인데 복수동사는 왜 이래? is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that's why we don't wake up well rested 이렇게 나왔군요. 우리 that i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비동사의 보호자리원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why 해석 왜인가 이다.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why 다음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하시면 되죠. 그래서 we don't wake up.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여기 준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수업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 자동사 뒤에는 부사 계열이나 요 앞에 형용사 계열만 붙을 수 있지만 준보에서 어떠한 상태로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준보의 완전 자동사랑 같이 가는 그래서 완전한 문장 올바르게 되었다. 그래서 4번 올바르고요. 3번 틀렸어요. 문법은 이렇게 틱하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 지칭어 보도록 합시다. 요거 우리 공통으로 뭐 하느냐. 근데 초반만 조금 읽으시면 그냥 끝났죠. 볼게요. Monitor the building for the presence of fire. 이제 건물의 화재의 존재를 감시한대요. 그죠? 화재가 있는지 감시해보고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준대요. 어떤 신호들? 들을 수 있는 신호.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 만약에 화재가 감지가 되면 그럼 감지했다가 삐우삐우삐우삐우 뭐예요? 화재 경보 시스템이죠. 바로 가서 사실 답 찾으셔도 되는 우리 19번에 요까지 읽고 1번에 이거 다 아셔야 되는 단어니까 기출이지만 한번 봅시다. 1번에 fire alarm system 하면 우리 화재 경보 시스템. 2번에 fire sprinkler 하면 물 나오는 거죠. 그죠? 화재 스프링클 그냥 하시면 되고 3번에 스탠드 파이프는 뭐예요? 소화전이죠. 소화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쇠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물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소화전이고 4번에 스모크 컨트롤 시스템 제연 설비죠. 그래서 스모크 연기를 통제하는 제연 설비. 그래서 화재 경보 시스템. 보자마자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화재 경보 시스템은 저 화재가 빌딩에 났는지 보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죠?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래서 제어 장치가 모든 수동이건 자동이건 탐지 장치로부터 화재 탐지 장치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것에 상응하는 통지 시스템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다. 역시 소방책 아셔야 되는 활성화시키다. 더불어서 그것들은 적절한 응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ire가 탐지가 되어졌을 때 근데 it's important to know that their requirements 그것의 즉 화재 경보 시스템의 요건들이 여기 occupancy classification 분류죠. 용도 분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뀐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적절한 요건들을 따라가는 것이 코드의 compliant 어휘 시험 단어 독해 단어 부응하는 디자인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해서 사실 이 초반에 바로 가서 답 찾으셔야 되는 소방 관련 어휘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갑시다. 주장 가보죠. 여기 난도빵 씩 보고 it's time 끝났어. 이 문법을 하면 it's time 가정법 선생님 저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문법 거고요. 독해잖아요. 독해에서 뭐 물어봤어요? 주장 물어봤어. 제일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우리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 보고 한다고 봅시다. 제가 뭐라고 말하기다 이거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건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죠. 오케이. 그럼 볼게요. 브루클린에 있는 니콜라스 변호사가 무슨 충격요법 굉장히 많이 필요한 충격요법을 제공했는데 뉴욕시가 from
hiring firefighters based on a test that discriminated against black and Hispanic applicants. 너무 중요한 단어가 많지만 기출이기 때문에 어쨌든 흑인 신청자들하고 히스패닉 이제 소방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원자들에 불리하게 discriminate 하면 분류하다, 차별하다예요. 차별하는 테스트에 기반해서 뉴욕시 측에서 소방관들을 고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충격요법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종차별이군요. 소방관들을 흑인이랑 히스패닉한테 불리하게 어떤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뽑는 거를 막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약 2.9%의 소방관만이 흑인인데 그 당시에 전체의 요 도시에 뉴욕시에는 27% 흑인인데 2.7%니까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공정함의 또 어휘 시험 단어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A poorly designed screening test. 테스트에 관한 부연 설명이 나왔군요. 형편없이 고안이 된 선별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소방관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영어 시험도 보잖아요. 이런 말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어쨌든 선별한다는 건 내가 소방관으로서를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measuring abstract reasoning skills that have little to do with the job performance. 즉 소방의 일하고는 한 개도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추론 능력들을 평가하는 그런 형편없게 고안이 되어진 선별 테스트가 가장 문제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so 원인 결과 it's time signal 단어 끝났어요. 뭘 해야 되냐면 to design and develop new tasks that truthfully reflect the skills and personality characters that are important to the firefighter's job. 즉 소방관의 일에 중요한 능력들과 인성들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테스트 개발해, 새로운 테스트 디자인해, 테스트 이렇게 돼 끝났군요. 답 찾아봅시다. 20번. 새로운 테스트 만들래요. 몇 번? 1번 더 많은 소방관 채용 아니었죠? 언급 X. 2번에 소방관 채용에서 백인에 대한 역차별 안 나왔죠 지금? 언급 X. 3번에 소방관의 직무와 연결된 공정한 소방관 선별 시험을 개발해 나왔군요. 3번 정답이고 4번에 시험을 고차원적인 사고, 아까 abstract한, 여기 뭐라 그랬나? abstract한 어떤 reasoning test 이런 것 때문에 여기 abstract한 reasoning skills 하는 거가 아니고 진짜로 반영하는 이렇게 됐잖아요. 잘못 언급이죠. 그래서 20번에다 3번 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 기출 해설을 듣는 건 기존의 시험을 보시고 내가 뭐 틀렸지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되나 수시생으로서 아니면 좀 해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던 이 화면을 보시는 수험생들은 다시 이제 시험을 보거나 처음 보아야 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요. 일반 암기 과목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인지 없이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떨어지고 영어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영어의 수준은 딱 요만큼인데 요걸 보고 할만하겠네 라는 학생분들도 있을 테고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껏 가져왔던 영어는 한 개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어떻게? 영어는 기타 암기 과목과 다르게 어떻다? 3단계가 필요하다. 영역별로 정확한 시험 범위 통계 내서 나온 자료로 열심히 저랑 학습하시고 외우셔야 되고요. 바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영역별로 답을 찾는 전략 훈련이 되어야 정확성과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수업들이 이 중간에 이 전략 강좌가 부재한 상태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블레이밍 하면서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열심히 이런 과정만 반복하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죠?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 젊은 날은 30대에서 40대도 조금 노화가 되니까 20대, 30대 딱 20년밖에 없어요. 그중에 내가 내 청춘에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커다란 일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소명이라고 여러분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바람인 소방직, 국가직 공무원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강좌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알찬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본 수업에서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